웅지는 그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사람에게 하나씩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영화 관람도 그 중에 하나였다. 전주까지 원정을 간 길이었다. 공공장소에 오면 웅지는 눈에 띄게 얌전해진다. 오늘 영화는 마침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나오는 영화다. 극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웅지를 데리고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공 앞으로 아이 잘하네. 그렇지. 잘했어. 가자. 인도 찾아가자. 문제. 인도 찾아가자. 인도 찾아가자. 인도 찾아. 이제 앞으로 가자. 차 안 오는 것 같다. 가자. 처음 이 광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분명 개를 훈련시키는 줄로 오해했을 법하다. 하지만 김홍경은 외양과는 달리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지금 홍경은 안내견 웅지의 도움을 받아 강희 씨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이제 턱 찾아. 그렇지. 안내견 웅지는 신통하게도 강희 씨로 가는 턱 앞에서 멈춰섰다. 이번에는 다른 지시가 내려졌다. 가자. 문 찾아갈 거야. 웅지 계단 찾아가자 우리. 웅지 오른쪽 계단 찾아가자. 웅지 계단 찾아. 계단 웅지는 찾아가자. 과연 계단을 찾아낼 수 있을까? 웅지 계단 찾아. 가자. 앞으로 어이 잘 차네 우리. 어이 잘했어. 취재팀의 걱정과는 달리 웅지는 쉽게 계단을 찾아냈다. 어이 전화려. 인도를 지나고 찾기를 가로질러 사범대학 건물의 계단까지 웅지는 무사히 홍경을 안내하고 있었다. 지시를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뜻일까? 하지 뭐. 난 원래 영어단원대장 가지고 다녔는데 안 펴봐서 그래. 새학기가 되면서 홍경은 특수교육과 2학년이 됐다. 이 학교에는 홍경이 말고도 시각장애인 학생이 10여 명 더 있다. 커피 자동 판매기에 전자판이 설치돼 있는 이유다. 들 순 없지 너. 내가 들을게 하나 그럼. 언니 더 마시려고 차? 더 오른쪽으로 손을 쭉 뻗쳐봐. 이거? 가자. 아이 잘 간다 웅지. 얘도 운동 안 하다가 방학 내내 갑자기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려니까 힘들 거야. 아휴,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휴. 내 발로 웅지를 만나기 전까지 홍경은 일일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등교하고 강희 씨를 찾아다녀야 했다. 그러나 훈련받은 게 웅지를 데려오면서부터는 홍경의 학교 생활도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긴. 음악도 서양 음악이지요. 문학도 서양 문학으로 바뀌었지요. 그림도 서양 미술로 바뀌었죠. 모든 게 서양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강의 시간, 홍경이 들어가는 수업 시간에는 늘 또 다른 학생이 추가된다. 왜 우리 민족은 하얀 옷 입기를 좋아했을까? 혹시 아실 수 있으시죠? 손 앞에서 이야기해. 바로 안내견 웅지다. 웅지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홍경의 발칙에서 잠에 빠져들었다. 신기한 것은 강의 내내 바스락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엎드려 있다는 것이었다. 대학의 한 학기를 경험하면서 웅지는 노련한 학생이 다 됐다. 출석을 부를 때면 웅지의 이름을 부르는 교수님까지 있을 정도다. 성별, 수컷, 나이 2살, 몸무게 29kg, 품종, 라브라도 리트리버. 이 색다른 학생의 신상 명세서다. 이 학교에서 웅지와 홍경은 유명 커플로 통한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웅지를 한 식구로 받아들이고 귀여워해주고 있다. 웅지 앞으로 가자. 어떡하냐? 뭐 자리나 있냐 우리? 점심시간, 학기 초라서 그런지 학교 식당은 10,000원이었다. 의자 있어? 그런데 어수선해진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홍경이는 웅지가 예민해진 것을 느낀 모양이었다. 자, 엎드려 웅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이쪽 안으로 들어올래 웅지? 그러면 이리 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웅지는 냉큼 홍경의 발밑으로 들어갔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기분이. 네, 여기 있어. 뭐야? 같은 과 친구인 혜련은 웅재가 오기 전까지 홍경의 손발이 돼서 도와준 친구다. 그래서인지 홍경을 도와주는 솜씨가 자연스러웠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웅재의 반응이었다. 음식 냄새가 풍기면 개들은 일반적으로 음식에 기웃거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웅지는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듯이 선잠에 빠져있는 중이었다.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웅재하고 지낸 지 얼마나 됐다 그랬죠? 작년 7월부터 처음 7월 달에 봤거든요. 네. 그 웅재하고 같이 지내기 전하고 웅재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고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조금은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크죠. 아가 개껌 어디 갔어? 가져와. 태전이 고향인 개껌 홍경은 가져와. 학교 앞에서 혼자 어디 있어? 자취를 하고 있다. 어디다 놨어? 개껌 가져와. 개껌 가져와. 웅지가 개껌 가장 어떻게 좋아하는 게 개껌이다. 개껌 어디 껌 있어? 얘기를 하자마자 웅지는 어디? 냉장고 쪽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여기. 자, 앉아. 가자. 어우 신나. 아유 신나. 웅재 자랑 좀 해봐봐. 아이 잘하네 웅지. 어이 잘하네. 아이고 신나.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심심하고 그러면 개껌을 가지고 와요. 놀아달라고. 자기가 심심할 땐 장난도 먼저 치고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에요. 얘는요. 강의실이 갑자기 바뀌었다. 맨날 항상 봤던 그 강의실 갑자기 옮겨졌다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과 친구들 많이 봤던 애들 있잖아요. 그럼 눈치 봐가지고 소리 나는데 그쪽으로 찾아 들어가요. 이 녀석이 사람들이 많이 없다 싶으면 그런 거 보면 뭐 알아서 척척 잘 찾아가고 또 눈치껏 잘하고 그렇죠 뭐. 근데 많아요 그런 경우. 우린 역시 마음이 맞군 막 생각할 때 진짜 많거든요. 대학 신입생 시절 홍경은 지팡이를 짚은 채 침울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캔버스를 오갔었다. 하지만 웅진을 만나면서 홍경이는 누구보다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보통의 대학생들처럼 홍경이도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통신을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신이 치고 있는 내용을 기계음이 들려주게 돼 있다. 홍경이가 공부를 시작하자 웅진은 아예 자리를 잡더니 늘어지게 한숨 자는 중이었다.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떠봐도 세상은 암흑이다. 홍경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닌 중도 실명자였다. 홍경이 시력을 잃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눈의 시세포가 변형을 일으키는 황반부 변성에다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박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홍경은 갑자기 시력을 잃고 말았다. 꿈 많고 예쁘던 17살 때의 일이었다. 예전엔 내가 뛰어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녔던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낯선 공간에 혼자 있다라는 생각. 그때는 혼자서 한 발을 내딛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참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욕심도 참 많은 편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포기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 그런 거 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홍경과 웅지를 다시 만난 것은 사흘 후 서울역에서였다. 둘이 찾아가게 하실 거예요?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안 가보게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홍경이는 용인에 있는 안내견 학교를 방문하는 길이었다. 취재팀은 홍경과 웅지가 길을 찾아가는 법을 보고 싶었다. 취재팀의 요구에 홍경은 흔쾌히 응했다. 환승역과 버스 타는 것을 알려준 다음 취재팀은 그들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과연 이들은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매표소 가서 표 끊어야 돼.
웅자 매표소 찾아가자. 매표소 찾아. 첫 번째 관문은 승차권을 사는 일. 아 이쪽 웅자야. 매표소를 찾으라는 명령어를 웅지는 용케도 알아듣는 모양이었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웅자 앞으로 가자. 잠깐만. 지금. 안내 견에게 지시를 할 때는 주인의 머릿속에 대강의 위치가 잡혀 있어야 방향 지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처음 와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방향을 아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려면 다 왼쪽에 왼쪽. 가자. 가자 앞으로 가. 웅자 앞으로 가자. 계단에 턱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내견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훈련을 받는다. 홍경은 손에 잡은 하네스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웅지의 움직임을 전해받고 있었다. 웅자 오른쪽 찾아. 승강장 찾아. 찾아. 웅지가 데려간 승차장에서도 홍경은 발의 촉감을 통해서 승차 위치를 찾아냈다. 웅자 서. 가자. 웅 찾아가자. 웅자 앞으로 가자. 괜찮아. 앞으로 가자. 드디어 차에 올랐다. 홍경은 내내 웅지를 칭찬해주고 있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냈으면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신뢰감이 싹틀 수 있다. 웅지는 차 안에서 금세 호기심의 대상이 돼버렸다. 평범하게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한눈에 그들을 이방인으로 단정하곤 한다. 아니요. 그냥 별로 걱정 안 돼요. 그렇게 많이요. 웅지가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요. 잘 할 거예요. 우리 둘이 잘 다니니까 항상. 웅지와 홍경은 분명 둘이었다. 하지만 보통의 시각장애인들은 혼자서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 심정을 알기 때문일까. 아무리 그 소리를 듣는 홍경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다. 웅지가 없었다면 자신도 혼자였을 것이다. 개찰구 찾아가자. 개찰구 찾아가자. 웅지 개찰구 찾아. 자, 웅지 앞으로 가. 간다. 으이차. 어디로 가야 돼? 웅지야 왼쪽으로 갈까? 가자.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가자. 웅지가 이끄는 대로 가면서도 홍경은 방향에 자신이 없는 표정이었다. 가자. 자, 웅지 계단 찾아가자. 계단 찾아. 웅지 계단 찾아. 아 여기 계단일까? 웅지는 이번에도 자신 없는 홍경이를 이끌었다. 한쪽이 긴장하면 다른 한쪽이 이끌고 한쪽이 자신 없어하면 다른 쪽이 안심을 시키고 있었다. 앞으로. 돌아가자. 바깥으로 나온 둘의 표정은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 둘 다 새벽부터 먼 길을 나선 참이었다. 이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머뭇거리지도 않고 홍경은 정류장을 찾아냈다. 사람들의 기척, 웅성거림으로 알아낸다고 괜찮아 했다. 앞으로 가. 가자. 앞으로 가. 찾아가자. 문 찾아. 이제 앞으로 가. 괜찮아.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가자. 고맙습니다. 가자. 으아,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제 앞으로 똑바로 가자. 아이고 다 왔다. 아, 잘했어, 웅지야. 끝이야. 웅지가 길 안내하는 거 말고 다른 때도 좀 의지가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길 안내하고 그러는 것도 큰 거긴 되게 큰 거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적으로 참 많이 의지가 돼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든든해요. 뭐 친구 같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저보다 어른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동생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손. 이거.
기분이 안 좋긴 안 좋구만. 손을 선뜻 안 주는 거 보니까. 잘했어. 엎드려 있을래, 웅지야? 엎드려. 웅지 엎드려. 웅지는 홍경의 다리에 온몸을 뉘었다. 전폭적인 신뢰. 둘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 따뜻한 사랑이었다. 맹인 안내견 학교는 웅지가 태어나고 훈련을 받았던 고향이다. 마침 학교에는 홍경과 웅지에게 반가운 손님이 와 있었다. 같아. 지금 포근이한테 관심 있어. 더. 잠깐. 포근아. 얘는 어떻게 더 커가지고 왔어? 더 자랐어? 잠깐. 아이고. 포근아. 이윤희는 홍경의 학교 선배다. 윤희 역시 중도 실명자로 안내견 포근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포근, 너도 입술 좀 만져볼까 언니가? 야, 귀 아픈데 수술한다. 수진 언니. 수진 언니 오고. 그게 끝이야. 두 사람은 3주 후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물론 웅지와 포근이도 함께 달리게 된다. 학교를 찾은 것은 체력 검사와 함께 마라톤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다. 안내견들은 마음껏 달리고 싶어하는 개의 본능을 억제시키는 훈련을 받았다. 그런 웅지가 마라톤을 하려면 웅지에게도 달리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윤이나 홍경이에게도 어쩌면 이번 기회는 또 다른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시력을 잃은 다음부터는 달리는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이었다. 조련사들은 그런 두 사람을 위해서 종합적인 체력 점검을 하는 중이었다. 포근 이리 와. 이리 와. 어유, 맛있다. 포근이 잤어? 홍경과 윤희는 이 학교에서 웅지와 포근이를 기증받았다. 안내견을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시각 장애인들에게 기증하고 사후 관리하는 곳이 안내견 학교다. 어이구 불쌍해. 어떡해. 어이구. 안내견은 엄격한 혈통 관리를 통해서 태어난 우수한 강아지라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자격이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격이 아무래도 온순하고 또 사람을 잘 따르고 충직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그게 어떤 안내견으로서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내견은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주인을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다.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오직 주인의 명령만을 받는다. 앞을 보지 못하는 주인을 대신해서 세상을 보는 존재들이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마라톤 연습에 돌입했다. 마라톤 대회에서 두 사람은 조련사와 자신의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달리게 된다. 우선 조절할 것은 안내견과 사람의 보폭을 맞추는 것. 물 마시고 셋넷 뱉고. 코로 한 번, 두 번 마시고. 조련사는 손에 연결된 끈을 통해서 주자의 속도를 조절하고 주자는 하네스를 통해서 안내견을 조정하게 된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마라톤 참가는 처음 시도되는 일. 그래서인지 조련사들은 세심한 것까지 점검하는 중이었다. 숨쉬게. 앉아서 잘했어, 웅지. 자기 다리도 좀 만져. 네. 안전 포근. 윤희 씨 지금 어때요? 힘 많이 들어요? 예, 안에서 뛸 때하고는 많이 다른데. 근데 이렇게 힘든데 왜 마라톤에 참가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죠. 그래서 지금 포기할 거예요? 지금요? 예. 포근아, 포기할까? 얘 실탄인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주를. 해야죠. 홍경 씨는 왜 이 마라톤을 할 생각을 했어요? 예, 웅지랑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둘이서. 그럼요. 지금은 느긋하게 호강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 것일까. 두 녀석은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안마를 받고 있었다. 사실 개보다 사람이 더 피곤할 터인데도 두 사람은 자신의 개부터 챙기고 있었다. 아니 머리가요 묶어도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안
가장 큰 안내견의 의의는 그 시각장애인의 독자적인 보행을 도와주는 거지만 그 이외에 어떤 그 자기 주인과의 어떤 그런 친구 관계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내견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소외되어 있던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그 우리 사회의 본류에 이렇게 그 흡수를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 더불어 사는 이런데 어떤 이 안내견이 그 중간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많고요. 세상은 넓고도 높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은 닫힌 공간이며 단절의 공간이다. 서울역 플랫폼에서 만난 전수견 씨는 안내견 토라미와 함께 그 단절과 장벽을 뚫어가는 사람이었다. 되게 크다. 가자. 어머, 얘는 만지고 싶어서 그래. 태연아, 가자. 어떡해. 강아지 좋아하니까. 이리 와, 가자. 안녕. 안녕. 토람은 3살. 주인을 닮아서 차분하고 행동도 조신한 편이다. 지금 전수견 씨는 서울에 다니러 온 아들 범영이와 함께 진영 집에 내려가는 길이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학교 생활이 걱정됐던 것이다. 전수견 씨 역시 중도 실명자였다. 32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그 사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큰애는 고2가 됐고 6살이던 막내는 중학생이 됐다.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것이 3년 전. 꼬리가 많쳐라. 아내 없는 그 빈자리를 메꾼 사람은 남편이었다. 지금 얼마 만에 부부가 상봉하시는 건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에 봤죠. 아, 서울에 올라가신 예.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되게 오신 게 오랜만이니까 굉장히 반가우시겠네. 예. 우리 따님은 어때요? 은비요? 반갑죠. 근데 통화를 날마다 하니까는요. 오랜만에 4식구가 아니 토라미까지 5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토라미는 이제 이 가정에 빼놓을 수 없는 일원이 됐다. 진영에 있는 이 과수원은 전수견 씨 일가의 생활 터전이자 보금자리였다. 일로 가? 지수원의 집이 우리가 살던 집이. 남매를 낳고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가정의 단란함을 만끽하던 32살 나이에 전수견 씨는 이 집에서 사고를 당했다. 젖소의 사료를 발효시키던 통이 폭발하면서 눈을 다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면은 거기 소막이 있어요. 젖소 먹이던 곳.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던 기억이신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 불만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고가 난 직후 가족들은 과수원을 떠났다. 그 행복하고 근심 없었던 삶의 어느 구석에 그런 복병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집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처음에 사모님이 그 시력을 잃으신 걸 알았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냥 막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생각했죠. 집사람은 막 이 공부한다 그 당시만 해도 공부한다 생각도 못했고 막 이렇게 막 집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하려 그래도 길이 없어요. 근데 큰애는 엄마 그러고 갑자기 막 너무너무 놀란 표정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 어쩌나 그러고 막 오는데 작은 애는 그때 6살이었는데 무섭대 엄마가. 무섭다가 안 오는 거예요 엄마 품에. 그럴 때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 저도 충격이 많이 갔죠. 토라미가 오고 나서 그 이후에 네. 그 자식들과의 관계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지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토라미로 인해서. 전 토라미를 제 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늦게 본 아들이라 생각하고 엄마고 제가 아빠고 형이고 누나고 그런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밥을 맨날 사 먹게 해 먹지. 그런데 그 토라미는 겁쟁이였다. 강아지가 먼저 짖어대는데도 대꾸 한 번 못하더니 황급히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대개의 개들은 낯선 개를 만나면 먼저 짖고 본다. 일종의 세과시다. 하지만 토라미는 짖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는다. 개의 본능에 앞서 주인의 안전부터 챙기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 토라미지만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엄마 밀어줄게. 자 됐어. 전 그랬어요. 그냥 막상 안내견 받는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좀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은 하지 않지만 걔가 안내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또 걔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테고 그걸 할 수 있을까는 저 혼자 주변 갈 때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사실 딱 만지기도 겁났어요. 두렵고 애 아빠가 와가서 이제 뒤에 이제 따라와 보는 거예요. 이제 정말 잘 데리고 가나. 근데 이제 가는 거 한 2번, 3번 보더니 이제 믿을만하다. 아 처음에 진짜 못 믿겠어요. 제가 이제 가는데 하기 왔는데 살 따라가 봤어요. 잘 가요. 그러고부터는 막 그냥 되게 다닐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죠. 남편이 아내의 서울행에 동의한 것도 토라미의 의젓함을 보고 난 후였다. 아내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단 가정을 떠나는 일이 필요했는데 그때 토라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트가 찍고 나니까 돈 내네. 내야지 그럼. 그거냐 돈 내라는데 돈 내야지. 어찌 생각하노? 엄마가 제일 이쁘다. 엄마 제일 이쁘고 아빠가 제일 멋있지. 아버지 품에서 성장한 아들 녀석도 엄마가 무섭다고 하던 딸도 이제는 엄마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1년 전 토라미가 오면서 토라미를 매개로 가족들은 하나씩 서로의 거리감을 메꾸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오빠는 근데 괜찮다. 길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싶었었는데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아내와 어머니의 시력 상실로 상처를 입었던 가족들이 토라미의 등장과 함께 상처를 다독이는 법을 배웠다.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법도 배웠다. 토라미네 5 식구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성큼 들어가고 있었다. 이틀 후 서울에서 만난 전수견 씨는 토라미와 막 등굣길에 나선 참이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15분 정도. 찻길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토라미는 걸음 속도를 늦춘다. 주인의 안전을 생각하는 행동이다. 잘했어. 아유 이쁘다. 잘했다.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예, 버스 번호 좀 알려줄래? 여기 이거 몇번 타실 건데요? 28번이요. 28번 좀 알려주실래요? 정류장에서는 버스 번호를 알려줘야 차를 탈 수 있다. 그런데 28번 버스는 정확히 전수견 씨 앞에서 멈춰섰다. 차에는 안내견을 환영한다는 스티커까지 붙여져 있었다. 이렇게 앉아. 옳지. 앉아. 이쁘다. 국내의 시각장애인은 약 22만 명. 그중 89%가 전수견 씨 같은 중도 실명자다. 지금까지 보급된 안내견은 23마리.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초보 상태다. 전수견 씨와 토라미가 도착한 곳은 맹학교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전수견 씨지만 시력을 잃게 되면서 맹학교에 다시 들어왔다. 시각장애인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만 2cm 들어가도 되겠네. 2cm 못 들어가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중도 실명자는 지각 능력을 개발하고 적응력도 높여야 한다. 전수견 씨는 뒤늦게 그것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2cm까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한 1점 얼마지. 1600이니까 그런데 토라미가 보이지 않았다.
3 하면은 나오죠? 그다음에 또 1촌이니까 얼마? 원래 길이가 토라미는 뜻밖에도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모르고 밟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취한 조치였다. 뭐야, 아주 좀 힘들지. 선생님 이거 우리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구경은 침 쉴 시간이잖아. 이건 옛날 사람. 사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교사가 돼서 뭐 하겠다는 그거보다도 이제 뭔가 하는 엄마를 보여주자는 거였거든요. 이제 애들이 그 엄마가 그 장애를 갖고도 처져 있지 않았다, 그냥 극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은 이제 토람이랑 같이 가시는 네, 길이시네요. 예. 토람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잘 갈 수 있는 거겠죠. 맹학교의 수업이 끝나면 전수견 씨와 토라미는 잠시 집으로 돌아온다. 오후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가야 하는 것이다. 진짜 대문하고 나갔어. 뒤늦게 2개의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실 강행군이다. 토라미가 없었다면 그 반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봐. 토라미는 밖에 있는 동안 용변도 참고 갈증도 참아낸다. 배가 고파도 밥을 안 주면 하루 종일도 참는다. 그런 토라미를 보면 그냥 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전수견 씨의 생각이다. 갈 때 토라미 두고 가면 애 그냥 어디 그거 한 것 같은 불려 빼두고 온 것 같아. 불안해. 그래서 빨리 오게 돼요. 근데 그거는 같이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생각으로 이성으로 뭐 걔가 있으면 어떨까, 얼마나 불편할까, 뭘 챙겨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이성이고, 이미 한 식구가 됐을 때는 뭐 부모가 애 거둘 때 힘들고 막 그런 거 생각 안 하듯이 이미 내 식구가 됐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토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모진 각오로 가족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실감과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조건 없이 헌신하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은 큰 의지가 된다. 토람한테 별명 많다? 토선생, 토토. 송아지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전수견 씨와 토라미가 나누는 교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사람도 늙으면 추하듯이 개도 늙으면 굉장히 추하대요. 추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못 봐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개가 수명 닿으면 이제 좀 늙으면 보여주는 곳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수혜도 토라미고 제가 좋아하는데 토라미가 받아줬듯이 저도 토라미 받아주고 그래야죠. 안내견은 10년 정도 활동하면 늙어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전수견 씨는 토람의 최후까지도 맡겠다고 했다. 약함과 추함까지 받아들이는 것 바로 사랑이었다. 취재팀이 우석대학교를 다시 찾은 것은 마라톤 대회 사흘 전이었다. 홍경과 웅지의 연습 상황이 궁금했다. 둘은 이른 아침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에 열정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연습량 덕분일까 둘의 모습은 처음 연습할 때보다 제법 스피드도 붙고 달리는 자세도 안정감이 생겨 보였다. 웅지는 달릴수록 스피드가 붙는 선수였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달리고 싶은 본능이 되살아난 것일까. 한 바퀴 반. 어디를 가 어디? 아이고 힘들어. 언제 왔어? 금방 뛰은 거야? 윤희와 포건이도 그동안 연습을 잘 계속해왔다. 뛰었어. 아저씨. 얘는 지금 뛴 거 같지도 않아 지금 웅진 언니. 아휴. 이게 털고 갈때 그 얘기 하니까 애들한테 아니 그 공복에 5km를 달리고 나면 사람도 개도 허기가 진다. 그런데 웅지는 밥그릇을 놓고도 홍경만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제 밥 먹어.
웅지는 훈경의 명령이 떨어져서야 밥그릇에 달려들었다. 맹목적인 그 복종 앞에서 훈경은 가슴이 아픈 모양이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온몸을 던져오는 사랑이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이를 닦는다. 웅지가 싫어하는 것이 이 닦는 일이다. 그러나 웅지는 눈을 질끈 감고 참으면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어딜 참네. 둘이서만 사는 집인데도 청소는 매일 행사다. 웅지는 털이 많이 빠지는 체질이라 잠시라도 게을리하면 옷까지 털투성이가 되기 때문이다. 문턱 바로 앞에서 웅지는 눈치를 보고 있었다. 넘어가고 싶은데 명령 때문에 어쩌지 못한다는 기색이었다. 홍경은 자신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걸 몹시 어색해했다. 김치에 식용유를 넣습니다. 집을 떠나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는 식사 시간이 돼도 우두커니 앉아있기 일쑤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반찬쯤은 혼자 해먹는다. 팔을 써는 것도 배웠다.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시켜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는 기쁨도 크다. 혼자서 이렇게 가사일 같은 거 하고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 좀 겁은 나죠. 불에 대한 거, 좀 칼에 대한 거, 좀 그게 좀 심했거든요. 아, 우리 홍조가 이걸 아주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면서 살림살이도 하나둘 늘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밥을 해먹는 재미도 있었다. 아저씨 막 우리 집 살림살이 완전 용도에 다 나오네, 다 나와. 근데 이 그릇이나 이런 거는 위치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거의 제가 그래서 항상 놓고 하죠. 다른 사람이 와서 설거지를 하면 여기다 덮어놔 주세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그러죠, 항상. 손으로 더듬거려가며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홍경은 홀로 사는 법을 익혀가는 중이었다. 어느 것이 학교 현장에서 좋은 교수법이며 각기 다른 교수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까마득하게 어렵기만 했던 공부에도 웬만큼 적응이 됐다. 홍경의 공부 방법은 교재를 녹음해서 듣고 점자로 요약하는 것이다. 학기 초가 되면 친구들이 모여서 교재를 녹음해 주는데 이 녹음 테이프가 홍경의 교과서가 되는 셈이다. 남들보다 몇 배 느린 학습 속도, 남들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공부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 결과의 해석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정말 세세한 것까지 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바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 단순히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거거든요. 친구들이 녹음해준 책, 녹음해준 자료 가지고 듣고 공부하는 거. 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근데 웅지가 있고서부터는 하나하나 생겨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웅지는 그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사람에게 하나씩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영화 관람도 그 중에 하나였다. 전주까지 원정을 간 길이었다. 공공장소에 오면 웅지는 눈에 띄게 얌전해진다. 오늘 영화는 마침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나오는 영화다. 극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웅지를 데리고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안내견을 거부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서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홍경이 항변하는 것도 그것이었다. 사유 없이 거부하시면 벌금 내셔야 되는데 아세요? 뭔 벌금? 아니 이거 개를 갖고 나가라 이 얘기요. 그냥 개가 아니라 저 같은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개거든요. 걱정하시는 일 없으니까 들어와도 안 되거든요. 좋잖아. 아니 뭐가 안 좋은데요? 얘가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얘가 지금 다른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는데요? 자신의 처지가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 웅지는 눈에 띄게 풀이주고 있었다. 홍경에게 웅지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자신의 눈이다. 웅지를 데려가는 것은 자신의 눈을 데려가는 것이다.
하죠. 웅지도 풀이 막 죽은 것 같아요. 예, 분위기 금방 알아요, 기분. 그래서 좀 공공장소 오면 더 얌전해져요, 이 녀석도. 좀 눈치 보고, 눈치 볼 때 눈치 보고. 홍경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웅지를 단순한 동물로만 치부하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을까. 마침내 상영이 시작되고 나서야 입장이 허락됐다. 네, 그렇죠. 뭔 일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올라가세요. 극장 측은 책임지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안내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데서 오는 오해였다. 홍경의 영화 보기는 친구가 자막을 읽어주는 것이 전부다. 대사만으로 영화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홍경은 영화의 감동과 그 정서를 나름대로 이해한다. 그 사이 웅지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작은 백화점을 짓고 있어요. 영화 속의 안내견은 저렇듯 당당한데 웅지는 극장 바닥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모두들 우리가 신기한가 보다.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서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된다. 그래도 나는 웅지 네가 있어서 또 너는 내가 있어서 가끔씩은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예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겠지 하고 생각해 본다. 꼭 한번 보고 싶은가요? 얘요. 웅지요. 꿈을 꾸면 엄마 아빠 얼굴은 꿈속에서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은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실명하고서 웅지는 제가 실명하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웅지는 꿈속에서도 얘는 만져보기만 해요. 옆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3월 21일 동아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고도 경주의 날씨는 봄 기운이 완연했다. 스타트라인 주위에서 서 계신 선수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터스 코스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선수만도 만여 명. 그중에는 유명인들도 끼어 있었다. 빨리 참여해 주시고요. 자, 출발선에서 다들 마라톤을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한 정신으로 자신을 이겨보려는 사람들. 홍경과 웅지는 그들 속에 있었다. 배번호 1152번. 오늘 마라톤에는 홍경과 윤희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자신의 안내견과 5km를 달리게 된다. 웅지야, 뭐 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하겠나 싶기도 하고요.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마라톤에 참가하는 각오를 한마디만 해주면. 열심히 해야죠, 끝까지. 웅지도 끝까지 뛸 거고 저도 끝까지 뛸 거예요. 5, 4, 3, 2, 1 출발합니다. 마침내 건갑들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마스터스 대회에서는 1위, 2위가 의미가 없다. 끝까지 완주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하다. 건강 페이스 좋아 아주. 빨리 뛰고. 웅지와 홍경의 스타트는 힘차게 시작됐다. 주자 셋이 하나로 걸음을 맞추는 레이스였다. 홍경은 끈을 통해서 조련사와 연결되고 웅지는 하네스를 통해 홍경과 연결돼 있었다.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일반인 그 셋이 하나가 됐다. 그들이 달려가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였다.
편견 없고 소외 없고 장벽 없는 곳. 웅진은 그렇게 세상의 드넓은 길로 홍경을 안내하고 있었다.